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미비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7차 시 학습에서는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적인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김책임 씨, 지난번 이벤트 고객 정보 있잖아요. 파괴할 정보들은 모두 파괴하고 보관할 정보들은 따로 분류해 놓았지? 예, 대리님. 모두 완료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참 어려워. 처음에 수집할 때부터 마지막에 파괴할 때까지 주의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말이야. 그래도 개인정보 보호를 잘하니까 고객들의 신뢰는 높아지는 것 같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리님, 이제 개인정보 보관은 어떻게 해야죠? 우리 회사에 뭔가 관리 계획이나 지침 같은 것이 있나요? 관리 계획?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때그때 처리하면 되지 무슨 지침이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시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뇨?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 계획이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통하여 수립, 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의미합니다. 내부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란 얘기군요. 내부 관리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냥 저희들이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부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내부 관리 계획은 전사적인 계획 내에서 최고 경영층으로부터 내부 결재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부 관리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수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이를 모든 임직원에게 공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이를 숙지,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영화관은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A 영화관 측은 법률에 따라 내부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률 조항을 내부 관리 계획에 그대로 옮겨놓는 등 매우 형식적으로 내부 관리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올바른 조치 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A 영화관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내부 관리 계획에 모두 반영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어때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 이거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네. 우선 김책임 씨가 내부 관리 계획 내용을 준비해서 경영진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예, 알겠습니다, 대리님. 개인정보 접근 제한 및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대리님, 이벤트 응모 고객들 중에서 보관해야 할 개인정보를 따로 분류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사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입력해 두세요. 앞으로 계속 업무에 활용할 개인정보니까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게 보관하시면 안 돼요. 아니, 어차피 활용할 정보인데 왜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을 제한하고 직원들의 접근 권한도 관리하셔야 해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해 별도의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등이 물리적 보관 장소에 접근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외장 디스크, USB 메모리와 같은 보조 저장 매체를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 저장 매체는 PC, 서버 같은 전산 시스템에 비하면 크기가 작고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 저장 매체 등은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의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업무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도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열람이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담당자의 전보나 퇴직으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다면 지체 없이 접근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의 비밀번호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연속적인 숫자, 생일, 전화번호, 아이디 등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비밀번호는 영문 대문자 26개, 영물 소문자 26개, 숫자 10개, 특수문자 32개의 문자 종류 중 2종류 이상을 조합시켜 최소 9자리 이상으로 하고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합니다. 직원이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접근 권한을 주면 안 되는 것이었네요. 그러면 접근 권한만 제대로 관리하면 개인정보 보관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말로 중요한 보호 조치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보관하는 것이죠.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송되고 있다면 개인정보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만약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2차 범죄에 손쉽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암호화되어 관리되고 있다면 해당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볼 수 없으므로 2차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도 보안 서버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를 해야 합니다. 보안 서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다면 혹시나 유출되어도 문제는 없겠네요. 하지만 암호화를 했다고 해도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겠죠. 외부로부터의 해킹이나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중요하답니다.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침입 차단 시스템과 침입 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저장된 업무용 개인 컴퓨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컴퓨터의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침입 차단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방지 조치를 보겠습니다. 만약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 기록이 없거나 위조, 변조되었다면 내부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여도 유출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을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을 실시하고 최소 6개월 이상 보존, 관리하며 별도의 물리적 저장 장치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백업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접속 기록도 보관하게 하면 개인정보 유출은 거의 막을 수 있겠군요. 혹시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악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호 조치도 같이 살펴보시죠.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업무용 컴퓨터에 백신 소프트웨어와 같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백신 소프트웨어는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업데이트 여부를 1회 이상 확인하고 악성 프로그램 경보가 있거나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를 같이 보시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내부 직원의 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까지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A 인터넷 쇼핑몰의 직원 B씨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구매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 유출하였습니다. 또한 A 인터넷 쇼핑몰은 직원들의 접근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고 관리하였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A 인터넷 쇼핑몰은 어떤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올바른 조치 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A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등 접근 권한을 철저히 관리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직원의 접속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존 관리하고
월 1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하였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데요? 덕분에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언제고 다시 나타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철수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오늘 학습 요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차 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